자, 얘들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심화 국어 두 번째 시간이죠. 이제 정식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수능 완성 12쪽 한번 펴봅시다. 유형 연습 2번 쌤이랑 같이 해볼 거예요. 유형 연습 2번. 그래서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다음은 수업 중 발표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하고 있는데, 얘들아, 지금 담화 상황이 발표라고 하네. 발표는 화자가 청자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잖아. 근데 이게 단순히 일방적일까? 생각해봐. 우리 발표할 때 그냥 대본만 막 보면서 줄줄줄줄 읽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청자의 상황을 살피면서 같이 쌍방향 소통을 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지. 근데 그 둘 중에서 어떤 발표를 더 훌륭한 발표라고 흔히들 평가하지? 당연히 일방적 발표가 아닌 쌍방향 소통일 때 우리가 훌륭한 발표다라고 평가를 하잖아. 그것처럼 발표라는 것은 단순히 화자가 청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청자의 상황, 표정, 몸짓 이런 것들을 파악해 가면서 화자가 적절하게, 시적절하게 변형해 가면서 발표를 하는 것을 굉장히 좋은 발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것을 위해서 지금 수업 중 발표 내용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돼. 앞으로 펼쳐질 내용이 발표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렇게 지문을 읽기 전에 문제를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게. 우리는 이제 빠르게 풀기 위해서 문제를 제목만 빠르게 읽고 넘어가 볼게. 일단은 윗글에 나타난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 얘들아, 우리 말하기 방식, 이 문제 유형 되게 많이 나온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지난 시간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다음 발표자가 어떻게 말하는데? 라고 묻고 있는 거네. 그래서 이거는 읽으면서 살펴보는 문제지.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 다음은 발표자의 발표 계획이다.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네. 자, 얘들아, 문제를 풀 때 반영된 것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요거 두 개 되게 당연히 한국인이라면 읽을 줄 아는 거지만은 흔히 많이 실수를 하지, 여기에서. 그래서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습관을 들이도록 해, 이렇게. 한번 볼게. 발표 계획인데, 자, 발표자가 발표를 하기 위해서 그 계획서를 먼저 짤 거 아니야. 근데 그 계획서에 따라서 발표를 할 수도 있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그 계획서에 있는 내용의 일부를 조절하면서 우리가 발표를 할 수도 있잖아. 그것처럼 이 발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발표했을 때 반영되지 않은 것을 묻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것은 전체의 지문을 다 읽어야지 풀 수 있는 거겠네. 요것도 우리가 살펴보고, 그다음 우리 여기 문제 3개까지 있어. 세 번째 문제도 한번 보자. 발표 내용, 기억에서 미음을 수정, 보완하고자 할 때 보기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얘들아, 요런 문제가 너네가 어떻게 보면 제일 까다롭다고 여기는 문제일 수도 있어. 왜냐면은 지문도 보기도 모두 아주 꼼꼼하게 읽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막 스킬로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꼼꼼하게 읽어. 대충 읽으면은 너네가 정말 실수를 많이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가, 나, 다 이런 것들 전부 다 보기와 지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1번도, 2번도, 3번도 지문을 전부 다 읽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겠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꼼꼼하게 지문을 읽어야겠지? 지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 선생님이랑 같이. 자, 발표 과제 땡땡 해서 우리나라의 공공 외교 현황에 대해서 조사하여 발표하시오라고 되어 있네. 얘들아, 지금 과제가 공공 외교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래. 그럼 앞으로 발표 내용에서는 공공 외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나타나겠네. 자, 발표 내용 한번 볼게. 공공 외교란 하고 개념이 등장하네. 개념. 자, 우리가 지금 문제 1번에서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게 있었는데, 얘들아, 개념이 등장한다라는 것은
이런 말하기 방식을 묻는 문제에서 지문으로, 그러니까 보기, 괄호? 그런 걸로 등장할 확률이 가장 높아. 이렇게 선다형 문제에서 1번, 2번. 보면은 봐봐, 여기에도 있지. 용어의 변화된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라는 게 나오잖아. 요런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돼, 얘들아. 자, 일단은 계속 읽어볼게. 공공외교란 정부 간 소통과 협상 과정을 일컫는 전통적 의미의 외교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자, 공공외교의 개념을 지금 전통적 의미의 외교와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 이는 본래 냉전 구조 속에서 처음 사용된 말로 국가 간의 군사적 개입, 강압적 외교, 경제, 체제 조치 등과 같은 물리적 힘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해당국의 여론을 움직이려는 정책을 의미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공공외교가 언제부터 등장했는 개념인지 라고 여기 나와 있지. 냉전 구조 속에서 처음 사용된 말로 하면서 처음에는 이러이러한 뜻을 정책을 의미했다라고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어. 그 다음에 읽어볼게. 그런데 지금은 하고 그런데 하면 앞에 것과 이제 반전된 내용이 나오겠지. 너네 글을 읽을 때 요런 문장 연결, 담화 표지에 굉장히 주의해서 읽어야 돼. 그러니까 수능 같은 데서 이렇게 문장과 문장 사이에 괄호 뭐 기억해놓고 다음에 들어갈 담화 표지로 적절한 것은 1. 그런데 2. 그리고 3. 그러나 뭐 이런 것 쭉 나오는 문제도 나타날 수 있지만 문장을 읽을 때 이런 담화 표지에 집중해서 읽어야지 이게 어떤 흐름으로 문장이 흘러가는지를 알 수 있거든. 그래서 담화 표지에 집중해서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라고 나왔으니까 뭔가 앞과는 살짝 다른 말을 하겠네. 지금은 문화예술, 원조, 지식, 언어, 미디어, 홍보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정부가 외국인들에게 직접 다가가 그들의 마음을 사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어 자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하고 있네. 자, 지금 얘들아, 예전에는 이렇게 뭔가 물리적 힘이라던가 아니면 영향 미치기 위해서 이제 여론을 움직이는, 그러니까 즉 물리적인 힘이 포인트였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그런 전쟁 시대가 아닌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전쟁이 칼싸움의 그런 전쟁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아니면 디지털적으로의 전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을 사고 감동을 주고 그래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결국에 만드는 게 총 목표라고 얘기를 하네. 즉 공공외교의 개념이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 현재는 이렇다고 변화에 대해서 변화된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어. 자, 1문단에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 두 번째 문단 한번 볼게. 이렇게 군사력과 경제력이 바탕이 된 외교가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서 자, 기존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바탕이 된 외교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그것으로는 한계에 이르렀으니까 새로운 외교 방식으로 공공외교가 재조명되기 시작했고 세계 각국에서는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총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이제 긍정적인 이미지 메이킹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얻어서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 구축에 힘을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하네. 이 문단에서는. 3문단 한번 볼게. 우리나라는 2010년을 공공외교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기존의 정무외교, 경제외교와 함께 공공외교를 대한민국 외교의 3대 축으로 설정하여 자, 정무외교, 경제외교하고 공공외교 이렇게 세 가지를 3대 외교의 3대 축으로 설정했대.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도 공공외교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야. 구체적으로는 지식 공공외교. 자, 얘들아, 여기에 봐봐. 요거를 지우자. 요거는 지우고. 자, 봅시다. 지금 공공외교의 종류가 나와. 일단 첫 번째, 지식 공공외교. 두 번째, 문화 공공외교. 세 번째, 정책 공공외교. 이렇게 세 가지 분야가 나와. 3대 분야로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대. 자, 일례로 하면서 나오네.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 발전사항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어의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지식 공공 외교의 한 단면이다. 자, 지금 지식 공공 외교가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네. 지식 공공 외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 이라면 하고 이제 반면에 다른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네. 정부가 한국의 대중문화와 한식문화를 활용해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증진시키는 것은 문화 공공 외교의 한 단면입니다. 자, 지금은 여기에서는 문화 공공 외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 결국에는 뭔가 말 그대로 앞에 붙은 거. 지식이 중심이 된다면 지식 공공 외교, 문화로 뭔가 외국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한다면은 문화 공공 외교가 된다는 거겠네. 자, 그렇고 네 번째 단락 한번 볼게.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거나 우리나라의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정책 공공 외교 측면에 대해서는 성과가 다른 나라의 틀에 비해 미흡한 실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세 번째. 정책 공공 외교가 나오네. 근데 정책 공공 외교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흡하대. 지금 1번이랑 2번은 잘하고 있는데 3번은 조금 못하는가 보네. 이는 우리나라 공공 외교의 국가적 전략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국가적 전략이 부족하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해. 실제로 공공외교 사업이 정부 부처 간에 중복하여 진행되기도 하고, 자, 구체 예시가 나와. 구체적으로 실제 사례, 실례가 나오는 거야, 실례. 자, 실례가 나오는 거야. 실제적으로 어떤 예시가 있는지 공공외교 사업이 중복해서 진행되기도 하고 아니면 공공외교 활동을 우리의 외교적 목적에 맞게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대. 때로는 상대 국가의 상황이나 국민적 특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그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라고 해서 뭔가 외교를 하려면은 일방적으로만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나 혼자만 해서 잘한다고 돼서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점들로 인하여서 정책 공공 외교 측면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미흡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이 문단에서는. 그리고 다섯 번째 단락.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공외교법을 제정해 공공외교 수행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내실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그래서가 나왔지, 지금. 그러면은 사문단에 대한 뭔가 이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인과잖아.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라는 담화 표지를 사용한 건데 그래서 지금 정책 공공외교 측면이 부족하니까 우리는 공공외교법을 제정해서 뭔가 이제 내실을 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대. 공공외교가 정부가 주도하는 외교활동이지만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 등에서 모두 공공외교와 협력해야 된다. 라고 구체적 방안과 시행 촉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 그렇지 않으면 공공외교는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협력해야지 되지. 누가 하나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야.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렇게 볼 때 공공외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것도 우리나라의 공공외교에서 빼놓지 말아야 할 과제입니다. 이렇게 국가의 노력과 더불어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얘들아 한번 볼게. 결국에는 지금 마지막 다섯 번째 단락에서는 4번에서 정책 공공 외교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서 공공외교법을 제정했다라는 것을 했고 근데 이것만 제정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같이 협력해야지 잘 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다 읽어봤어. 선생님이랑 같이 빠르게 읽어봤거든. 그러면 이걸 읽은 걸 토대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2번 먼저 하자. 기억이 날 때. 2번을 먼저 볼게. 자, 다음은 발표자의 발표 계획이다.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네. 한번 볼까? 처음은 공공외교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대. 정의 아까 봤지? 여기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어. 쭉. 그리고 두 번째. 중간 한번 볼게. 공공외교가 주목받게 된 배경이 나오네.
그리고 우리나라 공공외교 추진 전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공공외교법의 문제점이 나오는데 공공외교가 주목받게 된 배경 한번 볼까? 중간쯤, 자 처음이었으니까 보통 첫 단락, 마지막 단락, 처음 끝, 그 다음 중간 단락인 거는 알고 있지.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중간쯤 단락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군사력과 경제력이 바탕이 된 외교가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서 새로운 외교 방식으로 공공외교가 재조명되기 시작했고 나오네? 바로 나오네. 두 번째 단락에. 맞지? 지금 공공외교가 주목받게 된 배경이 나타났어. 총칼로서는 더 이상 이제 한계에 다다랐으니까 우리가 좀 더 다른 방식으로 긍정적 이미지를 어필해야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배경 나타납니다. 세 번째 한번 볼게. 우리나라의 공공외교 추진 전략이 또 나타난다고 하네. 그럼 얘들아 지금 봐봐. 이건 또 깨알 팁인데 지금 처음, 끝, 그 다음에 중간이 하나, 둘, 세 단락 있지. 우리 총 몇 단락이었어? 5단락이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한 단락씩 들어있겠지. 그러면은 이건 어디서 찾아야겠어? 우리나라의 공공외교 추진 전략은 세 번째 단락에서 한번 찾아보자. 자, 우리나라는 2010년을 공공외교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기존의 정무 외교, 경제 외교와 함께 공공외교를 대한민국 외교의 3대 축으로 설정하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는 세 개 분야별로 뭐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뭐 그 다음에 정책 외교, 지식 외교 뭐 이런 건 어떠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자, 나오지. 충분히 많이 나오지. 그래서 공공외교 추진 전략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공공외교법의 문제점이라고 나와 있네. 있는지 한번 볼게. 세 번째 단락은 정책 공공외교 측면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것의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공공외교법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아. 공공외교법은 여기 나타나네. 마지막 단락. 근데 공공외교법은 어떤 거야? 어떤 법이야? 지금 공공외교 중에서도 정책 공공외교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족한 점을 메우기 위해서 선택한 방안이 보완 방안이 공공외교법을 제정하는 거였잖아. 그러면 공공외교법 자체는 얘는 그러면은 문제점일까? 아니야, 문제점 아니야. 얘는 대안일 뿐이었어. 정책 공공외교의 대안이었지 문제점이 아니었어. 그래서 공공외교법의 문제점 자체는 아예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 답은 일단은 4번이겠네. 그래도 5번 한번 읽어보자. 자, 끝. 우리나라 공공외교의 향후 과제에 나타나네. 아까 봤는데 쭉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안해. 자,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 결국에는 보면은 여기 과제입니다 하고 나오는 부분 있잖아. 공공외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뭐 그 다음에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 공감대 형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이 모두가 협력해야 되고 하면서 이런 게 나와 있지. 그러니까 즉 우리나라 공공외교의 향후 과제까지 나타나 있네. 우리 이렇게 그러면은 이번 문제 풀었지? 다음 뭐야? 답 4번이야. 자, 이렇게 풀어봤어. 그리고 나서 쉬운 거 한번 풀어보자. 윗글에 나타난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까 우리 문제 풀면서 이거 봤잖아. 이거 다 풀었네 벌써? 우리 개념 정의하는 거 청중 이해를 돕고 있다. 이거 풀었지? 여기 보면은 개념 대놓고 처음에 나왔잖아. 이만큼. 이게 다 개념이었잖아. 다 풀었네? 이렇게 쉽게 풀릴 수가. 자, 근데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 지문을. 여기 선지를 언어 유희를 활용하여 경직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있다. 언어 유희가 뭐야? 우리 탈춤 같은 데서 많이 나와. 판소리나. 막 도치법을 활용한 언어 유희라던가 아니면 비슷한 음절을 활용한 언어 유희라던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지 활용하는 문구가 나와야지 이런 말을 쓸 수 있는데 지금 언어 유희가 드러났던 거 하나도 없어서 전혀 코믹하지 않았고 굉장히 진지한 분위기에서 발표가 이어졌지. 그래서 1번 아니고 청중에게 질문을 하면서 청중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있다라고 했을 때 뭐 어떤 질문이 있을까? 청중에게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질문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 그냥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거지. 7살짜리 여자애한테 뭐
분홍색 옷과 파란색 옷을 선물했을 때, 여자아이가 어떤 색을 더 많이 골랄 거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했을 때, 뭐 여자애기 100명한테 물었다고 쳤을 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야, 청중한테. 근데 청중이, 당연히 분홍색이죠? 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자의 색을 핑크색이라고 정의하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아이들 중에 한 70% 이상이 파란색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뭔가 사회화를 통해서 한 17살 때 다시 묻는다면은 분홍색을 70% 이상 선택하는 것으로 변화하더라고요. 하고 이런 식의 만약에 답변을 했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그런 실험이 있었던 게 아니라 쌤이 막 지어낸 거야. 여튼 그런 게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 이 말이 될 수 있어.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있다. 이런 것이. 그런데 지금 여기에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있다. 뭐 질문을 통해서 이런 거 나와? 안 나와. 맞지? 안 나오지? 적어도 물음표가 나왔어야 될 거 아니야? 질문은 적어도 했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했지? 3번 한번 볼게.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여 화제에 대해 친숙하게 다가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지. 여러분, 뭐, 홍시를 드셔보셨나요? 저는 얼마 전에 아버지께서 시장에서 사다 주신 홍시를 먹었는데 너무나도 맛이 있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홍시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뭐 그렇지만 그런 거 없었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발표 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이거 우리 많이 봤는데 이거 비슷했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거나 아니면은 뭐 출처를 밝히거나 아니면은 또 뭐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통계 자료를 활용하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신뢰도를 향상시킨다 하려면 뭘 일단 갖고 왔어야 됐잖아. 근데 없잖아. 그러니까 얘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 방식 같은 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 얘들아.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3번 어려워요. 뭔가 딱 봐도 표가 많아요.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데 한번 보자. 읽어볼게. 자, 기억, 미음을 수정 및 보완하고자 할 때 보기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밑에 문제를 한번 봤을 때 뭐 어쩌고 하고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뭐 가를 활용해 보여준다, 나를 활용해 보여준다. 근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있는데 그러면 기억, 니은, 리을, 미음, 디귿이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파악을 하고 와야겠네. 앞에서도 기억, 미음을 수정 보완하고자 할 때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본문으로 다시 가서 기억, 미음 그게 뭔지 한번 보자. 기억은 뭐야? 기억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세계 각국에서는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구축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뭐 공공외교 그 현대의 공공외교에 대해서 지금 기억 뭐 말하고 있는 거고 니은 한번 볼까? 니은은 니은 아까 봤네. 지식 공공외교네. 그리고 디귿 디귿은 문화 공공외교네. 문화 공공외교. 그리고 리을은 뭐야? 리을은 정책 공공외교의 단점이네. 문제점. 정책 공공외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미음이 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아까 적어놨네. 구체적 방안, 시행 촉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는 그래서 공공외교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네. 자, 기억, 니은, 미음, 디귿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우리가 살펴봤어. 요 기억하면서 한번 볼게. 시험지면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되지만 지금 쌤은 세 쪽까지는 못 보여줘. 이렇게 불가능해. 그래서 기억해야 돼. 우리는 한번 볼게. 가 한번 보자. 가는 무엇이야? 평화 메시지에 집중한 노르웨이 하면서 땡땡땡은 외교관계협회 이사는 노르웨이의 공공외교를 이렇게 평가했다 하면서 자 얘들아 지금부터 가나다라를 쭉 읽어볼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팁이라면은 기억 미음을 가나다라 마 뭐 이런 걸로 이제 쓴다고 했잖아. 그럼 기억 미음 기억에서 미음까지의 기호들이 다 여기 어떤 부분에 쓰일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문에서 기호를 먼저 살펴봤던 거고 가를 먼저 한번 보자. 가는 기억 미음까지 중에서 무엇이 사용될지 생각해봐. 땡땡땡 유럽 외교 관계협회 이사는 노르웨이 공공외교를 이렇게 평가했다.
노르웨이는 평화 중재자라는 공공 외교 전략을 세우고 자국을 세계의 평화 세력으로 부각시키는 단일한 메시지에 집중했습니다. 뭔가 얘네는 평화 중재자가 컨셉이었나 봐. 왜 우리 요새 컨셉 잡아서 뭐 한다, 살아간다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 그 뭐 지칭하는 용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쌤은 신세대가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여튼 얘네의 컨셉은 이건가 봐. 평화 중재자. 대표적으로 국제 갈등의 중재자로서 적극 활동해왔고 망명자에게 관대했습니다. 게다가 해마다 노르웨이에서 열리는 노벨 평화상 시상식은 이 나라를 평화 중재자로 각인시킵니다. 자, 그래서 얘네의 컨셉 모토는 이제 평화 중재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뭐 활동을 했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이거는 아까 봤던 것 중에 기억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 기억이 뭐였어? 쌤 굳이 안 넘길게. 너네 넘겨서 한번 봐봐. 책. 세계 각국에서는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라는 거였지. 결국에는 공공외교를 펼치기 위해서 뭔가 다양한 수단, 이런 수단, 저런 수단, 그런 수단을 활용해서 평화 중재자라는 게 부정적 이미지는 아니잖아? 그래서 긍정적 국가 이미지로 각인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네. 여기에 가는 기업과 관련된 내용이었어. 나 한번 보자. 뭐 딱 봐도 뭐 K-팝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면은 아까 봤던 것 중에 뭐겠어? 대략 문화 어쩌고였잖아. 문화 공공 외교 정책이었을 것 같잖아. 그 몇 번이었지? 디귿이었어. 대략 이걸 것 같아. 근데 일단 한번 생각을 하고 넘어가 보자는 거야. 문화 공공외교 정책인지 아닌지. K-팝 월드 페스티벌 외교부 한국방송공사 어쩌고저쩌고가 주최하는 K-팝 축제로 외교부가 주요 매체와의 협력을 통해 그 다음이 중요하네. 한국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기획한 공공외교 사업이라고 하니까 아까 문화 공공외교 자체가 대중문화, 한식문화 활용해서 호감도 증진시키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 즉, 그러니까 K-팝은 어떤 문화야? 대중문화지. 그래서 얘는 대중문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문화 공공외교 맞네. 다 한번 넘어가 보자. 그러면은 결국엔 이거는 디귿이었지. 나는 다 한번 넘어가 보자. 다는 무엇일까요? 공공외교 활동 기여 하면서 외국 교과서 오류 시정 및 한국 발전상 기술 확대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 발전상 아까 어디서 봤는데 니은 대한민국 역사와 전통, 발전상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어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지식 공공 외교의 한 단면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 자, 지금 니은이 뭐였지? 지식 공공 외교였어. 그 중에서도 한국 발전상이 나타났다. 읽어볼게. 외교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외국 교과서 내 한국 관련 기술 오류를 시정하고 제외 공간을 통해 해당국 교과서 내에 한국 발전상에 대한 서술을 확대하도록 이제 교섭함으로써 미래 세대들이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맞네, 똑같이. 지식 공공 외교라는 거야. 다는 니은이었어. 발전상에 대해서 기술에서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어 보급 확대를 위해서 노력했지. 자, 라 한번 볼게. 한류 성과 한국 공공 외교 연결엔 한계 하면서 뭔가 한계점에 대해서 여기 나오나 보네. 미국의 공공외교연구자인 땡땡땡 교수는 17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공공외교 포럼에서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문화산업의 측면에 공공외교에 접근해왔고 문화산업에 우리가 좀 힘썼나 보네. 그것은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문화산업, 문화공공외교 쪽에서 접근하는 게 우리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보여주는 데 기여를 했나 봐. 하지만 그는 이러한 이미지 개선이 독도 문제와 같은 구체적인 외교 정책으로까지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미지 개선까지는 갔어. 이미지 개선은 갔어. 근데 이미지 개선한 다음에 구체적 외교 정책까지 나아가서 이게 이제 실천되어야지 우리가 뭔가
실질적인 이득이 있는데 그냥 긍정적 이미지까지는 같다. 근데 거기서 더 이상 갖지는 못하고 쟨 그냥 이미지는 좋은 애 정도가 되는 거지. 그 정도까지만 갔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자, 우리 아까 어디서 봤어, 이거. 이거 뭐랑 관련됐어? 리을이랑 관련됐지. 이는 우리나라 공공외교의 국가적 전략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고 리을과 뭔가 관련되는 것 같았어. 그래서 리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음과 같은 활동을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라는 리을 또는 리을과 미음과 관련된 내용이겠네. 요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 지금 바른 걸 고르랬어. 안 바른 거. 아는 것을 고르라고 했네. 자, 기억의 구체적인 사례로 국제 평화에 이바지하는 국가로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한 노르웨이 공공사례를 가르 활용하여 보여준다. 맞지? 기억 얘기하고 있어. 노르웨이 컨셉이 평화 중재자라 했어. 니은 한번 보자. 자, 2번. 니은에서 한국의 발전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노력한 지식 공공 외교의 모습을 다르 활용해 보여준다. 마치 니은은 다와 관련이 있었어. 지식 공공 외교가 이렇게 쭉 나오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아. 디귿 3번 한번 볼게. 디귿의 구체적인 사례로 대중문화 자산인 한류 현상을 미디어를 활용해 확산시키는 문화 공공 외교의 모습을 나를 활용해 보여준다. 마치 이것도 아까 뭐였어? 나가 디귿과 관련이 있댔고 문화 공공 외교 K-팝과 관련이 있다고 우리가 봤습니다. 자, 4번 한번 볼게. 리을에서 드러나는 우리나라의 공공외교의 문제점을 라를 활용해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맞지? 리을이 아까 어떤 문제가 나타난댔어? 이제 우리나라가 뭐 정책 공공 외교 측면에서는 성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미흡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국가적 전략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라고 얘기를 한 게 라를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났지. 지금 한국 이미지 개선까지는 갔는데 구체적 외교 정책 부족해 라고 누군가가 인터뷰한 거를 여기에서 나오고 있잖아. 그래서 이것도 맞아. 그럼 5번 한번 보자. 미음에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수행하는 공공외교를 실천하는 예로 달을 활용해 보여준다 라고 하고 있는데 자, 미음이 아까 뭐였을까? 미음을 한번 보러 가자. 자, 미음이 공공외교가 정부가 주도하는 외교활동이지만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 등에서 모두 공공외교에 협력해야 합니다 하고 정부뿐만 아니라 뭐 다른 곳에서도 함께 협력해서 잘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디귿으로 한번 가볼까? 다로 한번 가볼까? 다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 다는 여기에 보면은 외국 교과서 오류 시정 및 한국 발전상 기술 확대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외교부는 관계 부처 관계의 부서와 함께 외국 교과서 내 한국 관련 기술 오류를 시정하고 제외 공간을 통해서 해당국 교과서 내 한국 발전상에 대한 서술을 확대하도록 교섭함으로써 어쩌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네. 자, 얘들아, 제외 공간 요거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그냥 해외에 설치되어 있긴 해외에 설치되어 있는데 외무부 장관 소속의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결국엔 뭐 외무부 장관이라고 하면 외교부 소속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얘네는 지금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수행하는 거야? 아니지. 지금 정부랑 관련 부서가 함께하는 외교 활동인 거야. 그래서 지금 이거 5번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땡땡땡 틀린 거예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수행하는 활동으로는 틀린 거지.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3문제 풀어봤어요. 지문도 한 문제밖에 안 풀었네요. 그렇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 끝을 내야 되는데 얘들아 지금 선생님이 굉장히 진도를 천천히 나가고 있어. 엄청 천천히 나가고 있는 거 너네도 잘 알 거야. 지금 문제도 엄청 꼼꼼하게 보고 있거든. 문제를 보는 습관 같은 거를 너네한테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고 있어. 지금은 친절해. 그치만 나중이 되면은 안 친절할 거야.
그래서 너네가 지금부터 연습을 계속해야 돼. 나와 함께 수업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스스로 문제집을 풀면서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쌤이랑 어떻게 풀었지를 생각하면서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제에 필기한 거 찍어서 올리셔야 되는데, 얘들아, 보면은 너네 영상을 안 보고 그냥 이제 친구 과제를 찍은 거를 슬쩍 보고 그냥 같이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얘들아, 티가 나요, 티가. 그러니까 제발 영상 보시고 꼼꼼하게 필기하시고 그렇게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날짜, 학번, 이름 순으로 올려주세요. 자, 오늘도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